우리 예수 봅니다. 우리 세금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인데 교재 43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수업을 성립 확정까지 하려고 했는데 성립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좀 빨리 하고. 자, 취지만 좀 설명하고요. 우리 성립 확정, 납세무는 우리가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이 소멸이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34, 35 연달아 2년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소멸에서 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 우리가 이제 종합문제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이 성립과 확정, 이 부분이 올해는 더 이제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성립과 확정, 어느 때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또 소멸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요. 납세 의무, 이거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근데 학자들의 얘기하기를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취득세를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예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우리가 매매한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등기 전 아직 안 됐어도 취득세는 나중에 배우는데 잔금을 치렀을 때 그 취득한 자가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한 때 납세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했어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 납부할지는 모르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요. 납세무 확정, 구체적 확정,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리시냐면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취득세는 여러분 아까 배웠습니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요? 아니면 지자체, 장, 과세, 주체, 즉 세무 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하는데 자기 골방에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는 때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하는 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무로 봅니다. 자,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들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들 4가지요. 국세 같으면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자, 종합부동산세도 고유소득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됐어요. 자, 소멸이요. 어느 때 납세무는 소멸하느냐? 세금 납부하면요.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 재산세 같은 세금은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과세 기준일. 여러분, 과세 기준일이 언제냐면, 재산세는 6월 1일인데요. 자, 처음 오신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부과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 자,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있는 세금들. 재산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 재산세는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1월 달에 을한테 팔았어요. 을이 그것을 1월 달에 갑으로부터 사가지고 5월 달에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5월 달에 그것을 사가지고 정이라는 사람한테 10월 달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갑,
을, 병, 정 중에서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 기준율을 두고 있습니다. 또 나왔다 그러면 친구 따라 나와야 되는데 소방분, 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자,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얘도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소방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예. 또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들은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들은 6월 1일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2025년 5월 20일 날 폭삭 멸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재산세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 당연도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 6월 1일이요. 과세 기준을 봤더니 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요, 5월 19일까지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분 재산세 중에서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6월 1일 날 대상이 아니면 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각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매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25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매수인 을이. 그리고 을 명의로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당연도 재산세는 누가 납세무자 될 것이냐.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이요.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고요.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으니까 사실상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매수인 을이요. 자,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누가 될 것이냐. 매도인 공부상 소유자 갑한테 부과할지,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매수인 을한테 부과할지 문제가 되죠. 6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배우는데요. 재산세는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그래서 얘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보유세, 3인방,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이 있고,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 날 납세무가 추상적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추상적으로 얘기하냐고요? 보세요.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가 돼요.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 납부할지 모르죠.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6월 1일 날 납세무가 추상적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추상적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재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무공무원이, 여러분 시군구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재산세 달라고 고지서 달라오잖아요. 자, 재산세 같은처럼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평가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나왔던 것이,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결정하는 때 원칙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은 결정한 때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무자 고지서식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이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아이고, 자, 다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X입니다. 신고 있으면 신고하는 때 확정이지, 신고 없을 때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조금 바꿨다고 그렇게 헷갈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납부 등을 통해서 또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세목별로 얘는 어느 때 납세음을 성립하는지, 또 어느 때 확정이 되는지, 또 어느 때 소멸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보니까 시간이 다음 주에, 애초에 그냥 다음 주에 성립, 확정, 소멸을 쫙 설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끝난 건 아니고 복습하고 마지막 멘트, 마무리 멘트가 쫙 올라가야지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 교재 보시면 이 성립, 확정, 소멸에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성립과 확정이 올해는 더 중요하다는 거, 자, 말씀드렸고, 소멸은 34, 35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출제가 됐고,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성립과 확정 이 부분이 제 1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립과 확정에 관한 이런 얘기들 그럼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설명 다 드렸어요, 제가 요 얘기 설명 다 드렸고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이제 지방세 납세무 성립시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복습을 하고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여기 좀 넘어가서 여기 편집을 좀 하세요. 여기 편집을 하고 여기 자, 편집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편집하시고, 자, 여기부터. 자, 여러분,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죠? 자,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시, 자, 다시 편집. 아이고, 이거 다시 편집. 자, 여기부터요.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 자, 복습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요. 우리 조세 정의 및 특징 편하게 보시는데 그 특징 중에서는 요거요. 납부이행 방법.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데 지방세에서 우리가 자세한 요건과 절차는 나중에 강론에서 배우고 오늘은 허용되는 세목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물납이 허용이 되는 세금. 지방세에서는 뭐만? 재산 다시요. 자, 지방세에서는 뭐만 허용되느냐?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고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상속세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는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 나왔다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요. 예, 소방지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부는 재산세 친구죠?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될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허용되고, 또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따라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예규에서 지방교육세 분할납부 허용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규정은 없지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재산세에 따라서, 또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국세에서 분할납부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허용이 되고,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등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 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분할납부 허용된다. 자, 그렇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종부세, 양도세 딱 두 가지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 주요 세금들로 비교해 보면 취득세, 등록민세는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 분할납부 둘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자,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만 고르시고, 지방세에서는,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과 분할납부 다 허용됩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돼야 안 돼? 안 되고 분할납부만 된다는 것. 또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될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나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나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분할납부가 허용된다는 거 눈에 익혀둡니다, 여러분들. 자, 한 번에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자꾸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요.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에서 부동산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요.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나왔다 친구,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얘네들.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요. 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취득과 보유의 취득과 보유의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교육세요. 예,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자, 인지세는 보유시까지도 부과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거. 동네이면 다 참견하고 들어온 아저씨가 있습니다. 자,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부 아저씨는 취득, 보유, 양도 다 낍니다. 농어촌특별세, 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요. 농부 아저씨.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산세 관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가산세라는 것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의 가산세 징수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가산세, 조세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산세 20만 원 붙었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합해서 120만 원 나라고 고지서를 보내니까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을 한다. 즉 가산세,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고, 해당 지방세,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하는 세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깎아줄 때 자동으로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눈에 익히 두시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우리 가산세 종합이요, 납부정가산세 종합.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신고 납부가 원칙인 세금들은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일일 0.02%로 납부정가산세 정도입니다. 그렇죠?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지방세는 이 납부지원가산세, 고유소 발부지원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원가산세,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금의 최대 몇 프로? 75%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는 한도 규정이 있는데 국세는 없다는 거 차이점 보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부가세는 세금들,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들은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애들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납부기한이 있죠? 하루만 딱 지나도 고지서 발부된 후에 납부정가산세는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자, 지방세는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몇 프로씩? 0.66%. 이때 0.66%는 1일 0.02% 곱하기 한 달 30일 한 거라는 거. 자,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지방세 요 0.66%? 60개월까지 적용되고 5년. 그 다음에 체납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일 때는 0.66% 납부정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납부정가산세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하루만 딱 지나 적용하는 거고요. 납세의무자가 지자체나 지자체 조합인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근이지. 국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 고지서 발부됐어요.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1일 0.02%씩 끝까지 버티면 5년까지 적용합니다. 체납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몇 분들은 지금 복습을 나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맨날 밥만 먹으면 20년 넘게 그냥 이거 그냥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난 복습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복습해야지. 자, 그 다음에 우리 기타 용어 면세점이요.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건데 취득세 잘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나중에 강론에서 또 나오지만 취득가격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또 주민세 사업소분요.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면세점 나왔다. 면적 330제곱미터 기억하시고, 자, 종업원분 주민세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급여 얼마요? 1억 8천만 원. 눈여겨 한번 봐놓습니다. 이하 부과하지 않는다. 1억 8천, 1억 5천이었다고 그래. 1억 8천으로.
개정됐고요. 자, 재산 소액징수면제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 미달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 500원 받으려고 1000원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 어떤 게 소액징수면제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얘네들 소액징수면제 적용됩니다. 고지서 장당세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요. 자,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요. 부동산 등기할 때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 업무 대행해주겠다. 이 등록면허세는 등기등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 다 없습니다. 얘는 등록면허세는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법령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을 해석하면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받는다.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자,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면세점이요. 취득세가 면세점 적용됩니다. 다른 애들은 면세점 적용 안 돼요. 소액징수면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소액징수면제 적용 안 돼요. 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친구,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고 등록면허세가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리고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은 요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또 편집합니다. 자, 요거 복습 다음에 하고. 자, 여러분 우리 첫 주니까 시 한 편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희망가, 문병난.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내하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 또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죠? 인생이나 공부나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그래서 불행은 겹쳐서 오고 진짜 안 되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요, 그 시기를 잘 견뎌내시면 반드시 인생에 기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기회가 오고, 공부도 되게 안 되고 그냥 의욕도 없고 막 그럴 때가 있지만 그 시기를 잘 견뎌내시면 한 단계 성장할 것이고, 또 어려운 그 시기를 한 단계 좀 견뎌내시면 다음에 또 한 단계 성장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견뎌내시고. 자, 요거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나는 찍어도 합격이다. 한 번 더요. 나는 찍어도 합격이다. 무조건 요 마음만 갖고 공부 안 되더라도 그냥 저희들을 믿고 어떻게 돼주겠지. 내가 열심히 듣고 저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하면 교수님들 합격시켜 주겠지. 그러다 공부하겠죠. 나는 그냥 찍어도 합격이야. 이런 마음으로 항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하는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는 저희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과 그 가정의 건강과 복이 가득히 들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시험장 가기까지 저를 믿고 함께 하시면 36개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 조금 있으면 이게 애니메이션이 해가 뜨거든요. 이렇게 요까지.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시간은 없고 제가 자, 여러분 언제나 저희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여튼 올해 합격에 또 영광이 또 여러분들 있길 바라고, 그때까지 우리 묵묵히 또 이 겨울 묵묵히 열심히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